그다음 이제 한 장 넘어가셔가지고 배당 가산의 그로스업. 그래서 저희 이중과세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저희 기본을 다 잡자는 취지에서 배당 소득을 왜 이중과세를 어떻게 하는지 이 과정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공부가 잘 되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되고요. 내가 그로스업을 좀 이해가 안 됐었다라는 분들만 좀 들으세요. 그래서 그로스업은 어디서 따왔다 그랬죠? 저희 연합적 원천징수에서 따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합적 원천징수의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은행에서 저희 예를 들어 뭐 3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지급 시점에 세금을 뭐 600만 원 정도 뗐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받은 실수령액은 얼마예요? 2,400만 원을 받았겠죠. 왜냐면 3천에 세금 600을 떼서 은행이 다음 달 10일까지 냈을 테니까 나는 2,400을 수령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예납적 원천징수는요, 원천징수로 납세만 종결되는 게 아니라 내년도 5월에 종소세 확정신고 때 다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한 후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금으로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럼 홈택스에 들어가 봤을 때 저희 소득이 얼마 잡히냐면 3천만 원에 세전소득이 잡힐 텐데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후 이사에서 세금 600을 더한 3천만 원. 요 600만 원이 세금이죠. 600만 원 세금. 왜 이렇게 3천을 신고하셔야 돼요? 내가 떼인 세율은 지금 20% 세율로 때린 거죠. 3천에 20%잖아요. 원래 14인데 그냥 임의 수치를 넣은 거예요. 근데 요 세율 20%는 소득세의 정확한 세율이 아니잖아요. 소득세는 6에서 42%에 어떤 소득 구간별로 디테일하게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3천의 정확한 세율을 곱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원래 발생한 본소득인 총소득인 3천만 원, 그 총소득이라는 게 세전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세금 부과되기 전 소득. 그래서 3천만 원 신고하고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만약에 세율이 30%라고 가정을 그냥 한다면 누진세율 무시하고 900만 원의 세액이 나왔지만 이 900 중에서 이미 600만 원은 냈으니 이 600만 원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빼준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5월 달에 300만 원만 더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세부담은 900이지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걸 빼서 이중과세를 어떻게 보면 정산하는 절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300만 더면 된다. 이 예납적 원천징수 구조를 따온 게 저희 소득세의 그로스업에 따른 배당세액 공제 제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중과세는 왜 일어나냐? 저희 만약에 개인사업체예요. 내가 어떤 회사를 하나 하고 싶은데 회사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저희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개인이 차릴 수도 있고 5명 이상의 세무사가 모여서 세무법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남들이랑 저는 뭔가 혼자 하고 싶어요. 이러면 그냥 개인 사무소를 차렸대요. 그래서 소득이 10,000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세율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임의상 30%라고 가정을 하면요. 3,000원의 세금을 내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세무사 모여서 5명에서 차린 거예요. 법인으로 차린 거예요. 법인. 그래서 법인에서 소득이 똑같이 10,000원이 발생했어요. 근데 법인세 세율 저희 최저 세율이 몇 퍼센트죠? 10%. 그래서 10, 20, 20, 25 이렇게 적용되죠. 그래서 10% 적용됐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1,000원의 세금을 법인세에서 낸 거예요. 그럼 저희 세후 소득은 얼마예요? 이게 당기순이익이죠. 9,000원이 될 거예요. 10,000원의 수돈을 벌었지만 10,000원에 10% 1,000원의 세금을 냈으니까 세후 금액은 9,000원이고 이 재원으로 주주한테 배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주한테 개인 주주한테 배당을 했대요. 배당. 그럼 개인 주주는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배당 소득 할 때 9,000원 이렇게 잡혀가지고 만약에 세율 똑같이 30%로 적용한다면 저희 2,700원의 세금이 나오고요. 법인 단계에서 1,000원 내고 개인 주주 단계에서 2,700원 냈으니 이 사람의 세부담은 3,700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왼쪽에 그냥 스스로가 개인 사업을 했다면 10,000원에 30% 3,000원만 내고 끝인데
법인으로 차렸더니 법인격이라는 게 부여가 돼서 법인세로 1,000원을 냈고 다시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2번 과세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700원의 세금이 더 증가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개인사업자와 어떤 법인 형태를 최대한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고 선진국의 어떤 이중과세 조정을 우리나라도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로스업에 따른 배당세 공제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중과세를 조정해 볼게요. 그로스업 후 배당세 공제. 그럼 저희 이중과세를 조정하려면요. 이 사람의 소득 9,000원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 1,000원을 낸 후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 법인세를 마치 원천징수 당한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예납적 원천징수에서도요. 세후 수령의 이사로 신고하지 않고 정확한 누진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세전 소득 3,000으로 신고했잖아요. 이 600이 뭐예요? 원천징수 당한 세금이죠. 그럼 요 법인 단계에서 낸 1,000원을 주주 단계의 전 원천징수 당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1,000원을 다시 더해서 10,000원의 그로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로스가 총액이란 말이고요. 총액 소득, 세 전소득을 바꿔준 거예요. 왜냐면 소득세가 세율이 굉장히 복잡한 디테일한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율 구간을 적용하려면 세금 부과 전 그 사람의 총 그로스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요 1,000원은 어떻게 찾죠? 요 1,000원이 이제 그로스 업 금액이라는 거죠. 네, 요 그로스 금액을 9,000원 곱하기 법인 단계에서 10, 20, 22, 25 이런 초과 누진세율이 있지만 그 4단계 누진세율을 정확히 계산하기엔 너무 복잡해서 무조건 10%의 법인세가 부과됐다라는 가정하에 1-1 빼기 10% 이런 식으로 해서 11%를 곱해서 약 1,000원의 숫자를 만드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저 법인세 1,000원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로스업에 따른 배당세 공제는요. 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이 아니라 그냥 일부 이중과세 조정이에요. 왜냐면 법인 단계에서 20%, 22가 부과됐더라도 내가 이중과세 해준 조정은 11%, 10% 부과됐다는 가정만 해주기 때문에 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을 뭔가 설립해서 또 뭔가 자기의 소득을 좀 숨기고 그다음에 법인 소득을 계속 주주한테 배당도 안 해가지고 어떤 유보되는 소득이 많아서 사회에 뭔가 환류되지도 않는 여러 이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에 대해서 뭔가 정부의 태도는 좀 회의적이다 이런 좀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로스업을 찾는데요. 그럼 10,000원이 됐다. 그럼 여기에 세율 30%를 부과하면요. 3,000원의 산출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저희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해줘야 되죠. 이미 낸 세금이 얼마예요? 1,000원. 그래서 그 1,000원을 배당 세액공제라는 명목으로 세율 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원. 그럼 저희 아까 법인 단계에서 1,000원, 개인주주 단계에서 2,000원. 그래서 총 3,000원의 세금이 내서 개인 사업을 했을 때 세금과 양자가 일치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조세 형평을 도모하고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로서 그로스업에 따른 배당세 공제라는 걸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추가적인 내용 말씀드리면요. 얘는 실제로는 원천징수 당한 세금이 아니라 법인세로 낸 거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요. 배당 세액공제라는 명칭을 참고로 쓰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성격은 원천징수 당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제 배당 세액공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요 이제 주주가 저희 법인 주주였다면 어떻게 하죠? 법인 주주였다면 저 배당을 9,000원 받잖아요. 근데 그로스업에 따른 배당세 공제 이런 거 안 하죠. 법인 단계에서는요. 입금 불산입 제도가 있어요.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로서 뭐 30%, 50% 또는 100%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왜 개인은 그로스업하고 법인은 왜 입부를 할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저희 개인 주주는
누진세율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교해요. 소득 구간에 따라 6, 15, 24, 35, 40, 42 이런 구간이 잘 짜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세율 구간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정확한 세전소득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아랫동네에서 세액공제를 해줘야 된다는 논리인데, 저희 법인세 세율은 보시면 10, 20, 2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구간을 보시면 2억까지 10%고 2억에서 200억까지가 20%고 그 다음에는 더 높은 구간까지 22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실질적인 법인세 세율은요, 비례세율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진세율이긴 하지만 그 소득 구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한 10%나 20%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럼 굳이 복잡하게 그로스업에 따른 배당세 공제를 하지 말고 비례세율을 취하고 있는 법인세에선 윗동네인 소득에서 입금 불살미를 하면 이게 계산상 편리하다라고 해서 입금 불살림을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내용을 미리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위에 의의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그로스업 적용 대상은 뭐냐 보시면 오른쪽에 요건을 잘 보세요. 첫 번째, 그럼 이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그로스업에 따른 배당소득 공제를 하기 위해선 모든 배당소득이 그로스업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요건은요,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어야 돼요. 저희 외국 법인으로 받은 배당은요, 우리나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외국에서 외국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겠죠. 그럼 걔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이지 그로스업에 따른 배당세 공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국 법인으로의 요건을 하나 충족해야 되고요. 두 번째,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된 앞에서 배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뭐 출자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장에서 받은 소득, 아니면 뭐 유동화 전문회사 소득공제 받는 그런 법인들로 받아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면요, 당연히 그로스업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고요. 얘가 까다롭죠. 개인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어야 되고 2천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입장을 보시면요, 외국 법인은 아니고 법인세가 과세됐으면 안 되고, 요게 이제 느낌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희 앞에서 지금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몇 가지 배웠잖아요. 떠올리시면 뭐 비실명 배당소득, 또는 뭐 아파트 자치관리기가 받은 거, 뭐 IS가 받은 배당, 이런 것들은 원천징수로 납세하면 종결되잖아요. 그럼 일단 그것만으로도 크나큰 혜택이라는 거예요. 종합과세되면 누진세율이라는 게 부과돼야 되는데, 분리과세는 내가 세금 신고도 안 하고 난 낮은 보통 14% 등해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분리과세자한테 굳이 이중과세 혜택까지는 주지 않겠다라는 게 첫 번째 취지예요. 그래서 종합과세자만 이중과세 해주겠다, 그게 첫 번째 취지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취지는요, 만약 분리과세자한테도 그로스업에 따른 배당세 공제를 하려면 원천 징수해야 되는 뭐 은행, 각종 법인들이 그 이중과세 조정을 계산해서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가뜩이나 바빠 죽겠고 정부를 대신해서 원천 징수하는 것만으로 벅찬데, 그 원천 징수에 다시 그로스업을 하고 배당세 공제 이딴 거 적용하는 거는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대해선 그로스업 같은 걸 적용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취지 어디 책에도 안 나온 그 취지 두 가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요게 좀 이해가 됐죠? 분리과세자한테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그로스업을 안 한다. 그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만 그로스업을 한다는 논리고요. 그럼 2천만 원 이하면, 이자 배당 합계액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되는 거잖아요. 그럼 2천만 원 이하는 이제 분리과세 되니까 그로스업 적용 안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2,100만 원이에요. 그럼 갑자기 2,100인 사람은 갑자기 이중과세 적용하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자와 동일하게 그로스업을 적용 안 하고 2천만 원 초과분만 그로스업을 적용하자, 이런 논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뒤에 산출세 계산 특례에서도 2천만 원까지는 14%고 2천만 원 초과분만 누진세를 적용하잖아요. 걔도 분리과세자와 동일한 과세 형편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로스업도 2천 이하까지는 분리과세자와 동일하게 그로스업 제외, 2천 초과분만 그로스업, 이렇게 이제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면 이중과세 배당소득이 되는 것이다.